집에서 고성능 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를 완벽하게 인쇄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걸 들고 편의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 좋으면 물건을 사겠지만 결국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위조 지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들겨서 수조 원을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걸 범죄가 아니라 경기부양 혹은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없는 돈을 만들어냈는데 왜 개인이 하면 중범죄이고 국가가 하면 정책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개인이 돈을 만들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화폐 주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돈은 당연히 국가가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맹거와 하이에크는 화폐는 국가의 발명품이 아니라 시장의 산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소금, 조개껍데기, 그리고 금과 은을 돈으로 썼습니다. 국가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래하다 보니 가장 썩지 않고 나누기 쉽고 희소한 물건을 자연스럽게 돈으로 선택한 것이죠. 즉, 돈의 기원은 원래 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보다 몰래 돈을 찍어내서 쓰는 게 훨씬 쉽고 저항이 적기 때문입니다. 1971년 닉선 쇼크 이후 전 세계의 돈은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돈은 실물이 아니라 정부의 명령만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개인이 돈을 위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노력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행위도 경제적 본질은 똑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의 구매력이 정부가 새로 찍어낸 돈 때문에 살살 녹아내리는 겁니다. 경제학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은 세금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약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새로 찍은 돈은 정부와 가까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를 칸티용 효과라고 하죠. 이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을 사고 서민들은 물가가 오른 뒤에야 돈을 만집니다. 이것이 현대사회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감옥에 가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들려면 컴퓨터를 돌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을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을 캐려면 땅을 파는 수고가 필요하듯 비트코인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태워야 합니다.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짜 돈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는 겁니다. 법정화폐는 정부 마음대로 무한히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가 서로 감시하며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고정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이 채굴기를 돌려 비트코인을 얻는 행위는 중앙은행의 독점에 맞서 나도 정당한 에너지를 투입해 화폐 발행에 참여하겠다는 주권 선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접 풀 노드를 돌린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집 안에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돈을 만들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남의 가치를 훔치는 위조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에너지를 투입해 가치를 창출하는 채굴은 범죄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권력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되돌려줍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누군가의 클릭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비트코인의 세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